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정보설비 기준, 방송통신 설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출 유형을 보면 방송통신 설비 제거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 규정은 이것도 법을 외워야 되는 거죠.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에 보면 제46조에 그 벌칙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설비 제거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제거 명령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또 이제 분계점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어떤 그 경계점을 하기 위한, 그래야지 어떤 그 공사를 할 때 군해공사랑 구해공사 또는 통신공사, 이동통신공사 뭐 그런 거에 대한 분계점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통신 설비가 다른 사람의 방송통신 설비와 접속되는 경우 그 건설과 보존에 관한 책임 등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책임과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게 키포인트죠. 책임과 한계. 그래야지 네 공사냐 내 공사냐 알 수 있기 때문에 분계점이 설정되어야 한다. 단말장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단말장치는 방송통신망이 접속되는 단말기기 및 그 부속 설비를 의미합니다. 저희는 건물이 있다고 보면요, 이 건물에 이제 위성통신도 되는 것도 있고 또는 위성 이외에 무선으로 통신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지상파 디지털 안테나가 있고 무궁화 위성 안테나가 있는데 이러한 그 신호가 지상파 신호 수신 장치함으로써 이제 통합되고 이제 헤드엔드 장비로 이제 내려오는데 이 헤드엔드 장비 내려와서 그 무선 쪽에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유선 방송으로 해서 내려오는 헤드엔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MDF 실에서 다시 동 MDF라든지 간섭 분배함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각종 최소 증폭기함으로 가서 중간 단자함, 세대 단자함, 그다음에 집으로 들어가서 집 안에 있는 TV 직렬 단자로 해서 이제 테레비가 나오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방송 공동 수신 설비란 방송 공동 수신 안테나 시설과 종합 유선 방송 군의 통신 설비를 의미한다. 방송 공동 수신 설비는 건축물에서 지상파 텔레비전, 위성 방송, 종합 유선 방송 및 FM 라디오 방송을 공통으로 수신하기 위해 설치하는 수신 안테나, 선로, 관로, 증폭기 등 그 부속 설비를 의미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보면 방송통신 기술 기준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참조해서 보고 방송통신 운영 설비를 관련돼서는 방송통신에 관한 시체, 국가 비상상태 대비 위한 거고 재난, 재해 등에 대한 그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고 방송통신 설비 이상으로 광범위한 방송통신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된 기술 기준을 정의합니다.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그 규정을 보면 방송통신 설비의 관로, 군해통신 설비 및 군해 이동통신, 방송 기자재 등으로서 기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의들이 간혹 시험에 나오는데요. 이용자 방송통신 설비란 이거 간혹 나오죠. 이용자가 관리 사용하는 군해통신 설비 및 이동통신, 방송 공동수신 설비, 단말장치 및 전송 설비 등을 의미한다. 강전류란 전기 도체 또는 절연물로 싼 것으로 피보호막으로 보호된 전기 도체의 300V 이상의 전력을 송전하거나 배전하는 전선, 선로 설비란 등등등에서 동성, 광섬유 중 전송 매체로 제작된 선로 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하는 또는 접속하기 위한 제작된 전주 관로, 통신 터널, 배관 맨홀, 핸드홀 등등등을 부대 설비를 말한다. 이동통신 군해 중개 설비란 군해 사용자가 설치 관리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 설비의 중계장치, 급전선, 안테나와 그 부대 시설 등을 의미한다. 이동통신 군해 통신 설비도 이거를 이동통신사가 설치해야 될지 또는 그 건물주가 설치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동통신사가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얘기한 분계점을 기준으로 해서 방송통신 설비와 함께 그 담당자를 명확하게 구역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 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에 전자적 방식에 따라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설립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이다. 저압은 직류 750V 이하, 교류 600V 이하, 고압은 직류 50V 이상, 교류 600V를 초과하여 각각 7000V 이하인 전압을 의미합니다. 특고압이란 7000V를 초과하는 전압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간혹 시험에 나옵니다.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에 대한 그
붕괴점 아까 했었죠. 그 건설과 보존에 관한 책임과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위해 방지를 위해서 방송통신 설비는 다른 방송통신 설비를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전압 전류가 송출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서로 영향을 주면 안 된다. 보호기, 접재 등에 대해서 이게 얘기 나와 있고요. 전송 설비의 선로 설비 보호, 전송 설비 및 선로 설비는 다른 사람이 설치한 설비나 사람, 차량 또는 선박 등의 피해가 주거나 이로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공사 불가피한 경우 주변에 설비에 관한 안전 표시를 해서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참조하시고요. 벌칙 아까 했었죠. 방송통신 설비를 제거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개 설비라고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는데요. 주로 이제 밖에 있는 거죠. 풍해, 바람, 낙뢰, 진동, 지진, 화재, 내수, 수해, 동결, 염해, 고온, 저온, 다습도, 고실내에서 전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접근하시고요. 간혹 시험에 나옵니다. 기출유형 문제를 보시면요. 방송통신설비 기본법에서 규정한 방송통신설비 관련 규정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방송통신설비 시행령이 보면은 21조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설비는 관리조직의 구성, 직무, 책임에 관한 사항이 있고, 방송통신설비의 검사, 운영, 점검과 유지, 보수에 대해 있고, 방송통신설비 장애 시 조치, 방안 등에 대해 있고, 방송통신설비의 이용자 통신 비밀 보호 대책에 되어 있습니다. 방송설비의 유지 보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구성, 조직, 책임, 감청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없죠. 이건 좀 민감한 건데, 예. 방송통신설비 장애 시 조치 및 대책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규를 한번 읽어보시고, 예,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2번 방송통신설비의 5개의 설비가 갖춰야 될 신뢰성, 안전성에 대한 대책이 아닌 것은, 예, 아까 했었죠. 그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다자 접근 용이성, 여기 보면은 옥외 밖에서 이제 구성하는 거죠. 근데 다양한 그 사람들이 접근에 대한 용이성에 대한 대책, 주로 이제 자연재해라든지 환경 뭐 그런 거에 관련된 것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 풍해, 낙뢰, 진동, 지진, 화재, 내수, 수해, 다습도, 고온, 염해, 동결. 환경 아닌 게 고실내도만 있네요. 특이하게. 그래서 주로 이제 외부 환경적인 요소다. 요 키를 갖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방송통신 설비가 다른 사람이 방송통신 설비와 접속되는 경우 그 건설과 보정에 대한 책임과 한계, 분계점입니다. 분기점과 헷갈릴 수 있는데 분기점 정확하게 이번에 잡고 하셔야 됩니다. 방송통신 설비가 이에 접속되는 다른 방송통신 설비의 위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한번 볼까요? 전력 통신을 행하는 방송통신 설비는 이상 전압이나 이상 전류에 대한 방지 대책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거 상식적으로 요구되겠죠. 방송통신 설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전류가 송출되는 것은 안 되고, 다른 방송통신 설비 기능에 지장을 주는 방송통신 콘텐츠가 송출돼서 안 되고, 서로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방송통신 설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전압이 송출돼서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죠. 방송통신 설비 기술 기준에 아까 얘기했죠. 전압 전류가 송출돼서 안 되고, 서로 간에 지장을 줄 수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 콘텐츠가 송출돼서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이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5번 다음 중 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적합성 기준대로 제조, 수입, 판매되고 있는지 조사 또는 시험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성에 대한 고시가 있고요. 이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성 평가 기준대로 제조, 수입, 판매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시험하는 것을 그 사후관리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표준 규격 관리 체계도인데요. 규격 관리가 있어서 이걸 찾아봤는데, 표준 규격의 적정한 제정, 개정, 폐지에 따른 계획과 통제를 의미하고, 품질 관리는 생산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불량률 최소화하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에 정의한 선로 설비가 아닌 것은, 그 정의해 보면은 선로 설비란 동성 광섬유 전송 매체로 제작된 선조 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접속하기 위한 전주, 관로, 배관, 맨홀, 핸드홀, 배선암 등이 포함이 됩니다. 요건 이제 분배 장치는 이제가 답인데 요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주, 배선방, 관로에서 요 선로 설비에 대한 정의를 꼭 정리해서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간혹 시험에 나오는데요. 여기 분배 장치도 뭐 제가 지금 풀어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기본적인 설비를 볼 수 있는데, 분배 장치도 이제 기본적인데 아주 그냥 기초적인 거, 선로, 광섬유, 전주, 관로, 맨홀, 배관, 배선반, 이거와 연관된 이제 분배 장치가 좀 나중에 들어오는 거니까, 예, 요 기본적인 걸로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 설비 기술 기준 적합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상식적으로 볼까요? 방송통신 설비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우, 국가 비상사태 대비하기 위한 경우, 신기술 신통신 방식을 도입을 위한 경우, 방송통신 설비 이상으로 광범위한 통신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에 대한 기술 기준에 보면은 과기정통부 장관은 방송통신 설비와 기술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운영되도록 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비를 조사하거나 시험하게 한다. 방송통신 설비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우,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경우, 재난 재해 등에 대해서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 설비 이상으로 광범위한 통신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신기술은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이다 보니까. 8번 방송통신 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기술 기준이 아닌 것은, 방송통신 설비에 대한 기술 기준에 대한 보면요. 방송통신 설비, 관로, 구내통신 선로 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 방송통신 기자재 등에 대한 기술 기준을 정의할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구내통신 설비, 구내 이동통신 설비, 방송 기자재, 전자파 설비에 대한 기술 기준은 이제 상관이 없는 건데요. 기술 기준에 보면 방송통신 설비에 대한 그 기술에 대한 그 기준을 정의한다는 거고요. 주로 이제 건물 안에 방송이 되고 있고, 그 안에 구내통신 설비가 있고, 이동통신 설비가 있고, 방송통신 기자재에 대해서 이제 정의가 돼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 안에 전자파, 여기서 얘기한 전자파에 대한 기술 기준은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좀 결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 안에 통신망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게 무엇이 있냐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아파트라든지 또는 오피스라든지 건물 안에 있다고 보면은 그 건물 안에 들어가는 구내통신 설비, 이동통신 설비, 방송 기자재에 대해서 어떤 그 기준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9번 다음 중 방송통신 설비 운영자와 이용자의 안전 및 방송통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규정한 단말장치의 기술 기준이 아닌 것은, 이것도 기술 기준에 대한 그 규정이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방송통신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용이한 접근, 비상방송 서비스를 위한 방송통신 접속, 방송통신망과 단말장치 간의 어떤 상호작용, 전송품질 유지에 관한 사항, 전화 역무 간의 상호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용이, 전송품질 유지, 전화 역무, 전기통신망 유지 및 유지보수의 안전에 관한 경우에서 여기는 전기통신망은 좀 더 큰 개념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방송통신 설비 기술 기준에 대한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요거를 이해하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을 기반으로 보고, 여기는 전기통신이기 때문에 더 큰 범위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에 기반해서 요거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술 기준에 대한 단말장치의 정의, 단말장치. 방송통신의 단말장치란 방송통신에 접속되는 단말기 및 그 부속 설비를 말한다라고 해서 정의 별도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통신예선에 대한 전화 교환기, 변벽조기, 잭, 플러그, 버튼 뭐 등등등이 있는데 법에 정의되어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단말장치란 방송통신에 접속되는 단말기 및 그 부속 설비를 의미합니다. 11번 기술 기준 또 나왔죠. 단말장치, 전기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및 그 부속 설비. 그래서 2011년, 11년, 10년에 나왔던 건데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용어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전송 설비 및 선로 설비의 보호 대책과 관계가 없는 것은, 이것도 그 뭐 분계점이라든지 기술 기준에서 정의되어 있는데요. 사업용 방송통신 설비의 이용자 방송통신 설비의 분계점은 도로, 택지 및 공동주택단지의 각 단지의 경계점으로 한다. 다만 국선과 군내선의 분계점은 사업용 방송설비, 국선 접속 설비와 이용자 방송 설비가 최초로 접수된 점이다. 그래서
전송 설비와 선로 설비 간의 분계점을 명확히 한다. 다른 사람이 설치한 설비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 설비 주위에 안전 표지를 한다. 강전료에 대한 보망이나 보호선을 설치한다. 여기 보면은 그 벼락이나 강전료 접속 등으로 이상전료 이상 전압이 유입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고요. 전송 설비 및 선로 설비를 다른 사람이 설치하거나 설비나 사람, 차량 또는 선박에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고요. 시공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전 표지판을 설치해야 되는 거고. 분계점은 방송통신 설비의 보존과 책임을 그 명확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분계점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분계점이 있고 다른 것들이 좀 섞여 있다 보니까 혼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계점을 잘 잡고 가면은 나머지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조금 아리까리할 수 있는데요. 이게 법조항이다 보니까 각 그 법 그 아이템별로 그 키워드 위주로 정리해서 가시기 바랍니다.